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4점짜리 위주로 해서 일단 10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조금 풀이해 볼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요약 좀 하자면 1등 컷은 1컷은 83점 정도로 보입니다. 그냥 84점으로 보시면 쉬울 것이고요. 4점짜리 한 4문제 정도 우리는 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 4점짜리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시험지 기준으로는 15번, 22번, 그리고 무조건 기준으로 30번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까칠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 풀만 했을 겁니다. 14번에서 조금 헤매신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약간 도형을 특이하게, 아니, 특이하다기보다는 평소에 봤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 중학교 때나 고1 때 많이 연습하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오랜만에 보는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서 14번 정도? 그 외에는 다 무난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온 시험이었고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0에서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나는 n의 요런 범위 내에서 1과 2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사인 함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n에다가 1과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에 1을 집어넣었을 때와 n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 1을 집어넣으면 x가 0에서 1 사이, 2를 집어넣으면 1에서 2 사이가 될 것이고요. fx 같은 경우에는 3. 사인의 파이 x에 더하기 4가 나올 것이고 여기 fx 같은 경우에는 9에다가 사인의 파이 x 더하기 4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면 자, 일단 사인에다가 2파이에다가 x이고요. 그러면 주기가 2 정도 되는 것 같고 4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우리는 까지 와서 그림이 조금 날렵해야 될까요? 요런 정도로 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지요?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 녀석 진폭을 얘기하는 거잖아. 3칸 올라가서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난 이제 1부터 2 사이에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9만큼 내려오셔야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우린 조금 그려지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우린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럼 얼마까지 떨어지죠? 9칸 떨어져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긋는 거죠? 나는 y좌표가 자연수인 걸 그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으면서 y꼴 1, 그 다음 y꼴 2 이렇게 그으면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얼마가 되는 상황에서 7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y가 1, 2, 3 해가지고 6까지는 그 개수들이 다 몇 개씩? 2개씩 나타날 것이고 7이 되는 순간 1개, 8부터는 0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2가 우린 6개 있으니까 12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정답 13개,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위스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둘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금 조심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좀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빼겠습니다. 빼버리면 T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그리고 우리는 플러스 12t 그리고 플러스 10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잡아가겠습니다. 절대값 내부인 함수만 ft를 좀 잡을게요. 나는 뭐가 되는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해주셔야 됩니까? 극값과 양극값, 특히나 뭘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최소도 뒤집어져서 올라가서 최대가 될 수 있으므로 그 값을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일단 나는 FF라임에다가 t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5t에 플러스 12가 나오고요. 3으로 묶으면 좀 많이 봤던 얘기니까 바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t와 1, t가 4에서 극대와 극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f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12 플러스 10으로써 나는 2분의 31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f에 4를 집어넣으면요. 64에다가 마이너스 120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여기는 48 더하기 10 정도 돼서요. 나는 이 녀석이 얼마 정도? 2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즉 우리는 뭐다? 음수가 엄청 내려가서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얼마에서 출발해야 돼요? 0에서 출발하셔야겠죠. 0 넣으면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정도 0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리가 최소인 것은 4일 때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의 그래서 t 이꼴 4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녀석을 2번 미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것이고요. 3t제곱 마이너스 10t에 플러스 10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6t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서 t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요. a1 값 구해주시면은 14 정도 되겠네요. 정답 4번이겠습니다. 자, 뭐 속가 문제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진짜로 속가 내용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요. 어떤 내용이요? 3차 함수, 도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이야기고 절대값을 씌웠으므로 제가 뭐도 단순히 최소라고 해서 극소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여기가 우리는 오히려 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값 함수에서는 조심하자. 그런 내용만 조금 잘 봐두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우리는 1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 Bn의 모든 자연선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하기 1은 뭘 얘기하는 거야? 계속 더하기 1씩 커져서 올라가는 등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또 Bn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아니죠. 그 우리 AN을 우리는 더하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네요. 해서 1을 더해주다가 갑자기 AN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형태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B1, B2, B3, B4 조금만 적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B1은 그냥 B1 그대로 적을게요. 그 다음 B2는요 라고 하면 나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죠. n에다가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B2는 B1 더하기 1일 겁니다. B3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가 여기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이야기니까 B1 더하기 2다가 될 거고 B4 같은 경우에는 B1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우리는 3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 때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A3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얼마에 대해서 B5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 또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것이더라. 등차 이야기가 2번 나오고 우리는 AN이 더해지는 게 한 번 나오는 이런 형태겠구나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성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좀 바로 적어볼까요? B에다가 나는 9번째 항과 3번째 항이 필요한데요. 9번째 항은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B에다가 원해서 나는 1, 2번 더하고 A3 더하고 그 다음 1, 2번 더하고 A6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고요? B에다가 7번째 항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디요? 나는 딱 요까지가 7번째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B1 더하기 1 더하기 1까지가 3번째 항이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빼라고 되어 있죠.
빼면은 A3 더하기 A6에다가 더하기 4인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2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자 문제 첫째 항 1인 등차 수열 나와 있어서 우리는 하나씩 요렇게 정리했을 때 4 넘겨서 여기가 23이다라고 확인하고 7D는 21, D 같은 경우에는 3이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 등차 수열해서 나는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하니까요. 2분의 10에다가 2에다가 A1 더하기 9에다가 D다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45,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엄청 뭐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더해주는 이야기가 조금 규칙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대입을 통합하면서 여기에 내가 1, 2, 3 이렇게 넣어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패턴을 좀 파악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갑시다. 좋은 문제가 나오네요. 함수 우리는 fx가 2차로 되어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상수 a, b 대 함수 이 녀석이 자 처음에 x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 그리고 0보다 작은 건 이 2차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서 그려준다라는 느낌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다음 실t에 대해서 gx의 그래프와 우리는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 개수를 ht라고 할 때 이런 표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점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 교점 개수가 우리는 차이가 난다. 그것도 K가 조금 클 때랑 K가 조금 작을 때 차이가 난다. 약간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림은 이제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여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보다 아주 조금 작게 되면은 나는 0이었다가 크게 되면 2개로 늘어나니까 그 간격에 우리는 교점 개수 차이가 2개가 나온다라는 생각. 즉 우리는 Y는 K는 이런 접할 때나 특수한 상황일 거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이 우리는 1, 4, 5. Y는 1, Y는 4, Y는 5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그릴 줄 아는 건 이 녀석이니까 요거부터 우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fx를 조금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1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얼마를 찍어주고요. 우리는 2,1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겠죠. 자, 근데 2,1이니까 1에서 그래서 부호가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 나는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될 것이고요.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4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요. 5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4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 녀석은 여기에 나는 이 그래프가 끝나는 지점이자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문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자, 0을 대입하면 어디에다가 여기 0 대입하면 여기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림 살짝 잘못 그렸네요. 여기 5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2차 함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프경은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겠네요. 그지? 접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셔야 0이었다가 2개로 바뀌겠지요.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즉 우리는 뭐해서 4에서 접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요? f에다가 x에 대해서 자, 나는 F에 지금 저 빨간색 그래프는 이만큼 평행 이동할 한 그래프고요. 그러면 조금 정리해보면
x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의 플러스 b를 한 이 그래프가 바로 f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두 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는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주셔야 돼? 5가 나와주셔야 돼 라는 게 하나 대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이야기는 이 녀석의 뭐가요? 극소값이 4다라는 거 두 개를 조금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 알고 있으면 좋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y 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조금 원초적으로 갈까요? 나는 어떤 이야기? 여기 a의 x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한 칸 갈 때 올라가는 값을 생각해보면 여기 일로 와보십시오. 얼마만큼? a만큼 올라간다라고 나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점이 얼마니까요? 1,a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녀석도요. 여기에 bx 플러스 c는 어차피 평행이동 요소니까요. 나는 그래프 경은 최고차항이 결정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도 여기가 나는 높이 얼마? 4이고 나는 여기가 얼마인 거 아니까 5인 거 아니까 여기 한 칸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최고차항은 뭐기 때문에 1일 것이기 때문에 왜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여기도 나는 한 칸, 한 칸. 여기도 한 칸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난다? 나는 4를 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원래 꼭지점에서요. 나는 어떻게 이동했으므로 마이너스 1,4로 이동했으므로 나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해서 a는 3 b는 나는 얼마 정도 3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는 y꼴 f에다가 x 플러스 3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서 우린 이렇게 복잡한 식에다가 요거 두 개를 넣지 않아도 바로 요런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한 방에 문제를 조금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요게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gx 값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g의 마이너스 4를 원하는 거니까요. f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플러스 3이 돼서요.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 여기에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9 더하기 1이니까 10 거기에다가 3을 더해서 정답 13이다. 정답 5번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더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에서 특수한 포인트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수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접할 때 또는 특수 포인트를 지날 때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 1, 5의 내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자, 여기 말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근 1, 5의 근 두 접선을 각각 L이랑 M이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두 직선 L, M이 1, 얘와 만나는 점을 각각 접점 얘기하는 거죠. BC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B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B를 지나고 L의 수직인 녀석.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요? 바로 원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나는 접선이 있을 때 접점과 이어주시면은 나는 항상 여기엔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 이걸 좀 반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어떻게 그으면은 접선의 수직으로 그으며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요 멘트를 보면서 B에서 P로 가는 요 중간에 뭐가 있겠구나? 원의 중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름을 딱 만들었을 때 지나는 이 점을 P라 하고요. 그리고 AP를 그어서 우리는 O와 만나는 점 중 한 점, 반대에 있는 점을 우리는 Q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AB 길이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1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BPQ라고 되어 있네요. BPQ 제가 여기에 조금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알파라고 표시할게요. 이 녀석을 알파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QPC 여기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여기 이 녀석을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삼각형 BQC의 넓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해 주셔야 할 삼각형은 지금 요 BQC라는 삼각형이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천히 한 개씩 한 개씩 보자면 제일 먼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 표현은 바로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일단은 나는 알파를 포함한 삼각형을 보니까 우리는 이 원에 나는 뭐다? 내접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어요? 반지름이 3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인 알파 분의 어떤 녀석이요? 마주보는 BQ라는 녀석은요. 2에다가 R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러면 BQ는요. 2R에다가 사인 알파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럼 같은 원리로 어디도요? 우리는 PQC를 보겠습니다. PQC도 우리는 PQC의 외접원이 같은 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는 QC에 대해서 2에다가 R이라고 적어서 Q에다가 C라는 녀석도 이 R에다가 사인 베타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제 우리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비율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 3대 1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나는 BQ와 QC의 비율도 나는 3대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2R의 사인 비율만 변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여기를 그럼 내가 3에다가 K라고 적고요. 여기를 내가 K라고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비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L이랑 M이랄까요? 그 다음 접점에서 중심점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나는 3루트 2인 거 알고요. 여기가 12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성질을 조금 써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인다는 것이고요. 빨간색 길이를 조금 추적해보면은 루트에다가 144에 더하기 우리는 18쯤 하면은 162. 나는 9루트 2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인 그리고 코사인 값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딱 내려서 여기도 수직 표시 조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세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봐봐. 자, 여기가 얼마가 될 것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 나는 조금만 더 가볼까? 요렇게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요. 파이에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2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어디를 봤을 때요? 요 사각형을 봤을 때 수직이고 나는 여기가 세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면 여기서 근데 한 단계만 더 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B에다가 우리는 C에다가 바로 Q라는 녀석의 사이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 녀석과 이 여기를 합치면 180도가 나와주셔야 되니까 여기 사이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해 줄게요.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두 개와 사이각과 관련된 조건들이 슬슬 맞춰져 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저는 요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조금 복사해서 자, 필요 없는 것들 조금 날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봐야 될 이야기는 자, 여기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여기 이 부분의 길이를 조금 구해볼게요. B에서 C까지입니다. 아시죠? 나는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거 원의 중심에서 우리는 내린 선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해서 우리는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가요? B에서 여기를 중점 M이라고 잡으면 B에서 M까지는 12에다가 사인에다가 세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어느 삼각형에서 보면 요 삼각형에서 본다면 나는 얼마로 계산될 거니까요. 9루트 2분의 3루트 2니까 3분의 1, 4로 계산된다. 깔끔하죠? 그러면 B에서 M 중점까지가 우리는 4였으니까 BC 길이는 얼마더라? 8이더라 라고 하면서 문제는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왜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어떻게요?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B, C, 그리고 Q죠. 여기가 3K, 여기가 K,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는 것까지 가져왔고 여기가 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코사인 법칙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코사인 법칙을 조금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64 같은 경우에는 10k제곱에 마이너스 6k제곱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세타이고 요게 3분의 1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3k제곱이 64다라고 해서 k제곱이란 녀석이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12죠. 3분의 1이 되면은 우리는 2k제곱이 돼서 여기가 12k제곱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라는 거 3분의 16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3k, k에다가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3의 k제곱에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에다가 세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2분의 3에다가 k제곱이 이거인 거 알고 있고 코사인 세타는 9루트 2분의 12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조금 보자면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 약분돼서 3, 4고요. 그러면 여기는 32에 3루트 2니까 여기는 3에다가 여기는 16루트 2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더라? 2번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 접선 두 개가 나오면 나는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갔고요. 왜? 여기 길이가 주어지고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이야기를 조금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굳이 우리 조금 많이 쓰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더라? 여기 각도를 알기 위해서 반대쪽 원주각을 바라봤다. 중심각을 이용해서 원주각을 바라봤다 정도 이야기는 쓸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요? 결국 사인 비율이 주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뭘 얘기합니까?
길이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 비율을 얘기한다. 물론 얘는 같은 원 내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고요. 다른 원이 나오더라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 잡는 문제든 여러분들 몇 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14번까지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